예, 지난주에 그 뭐 몇 가지 이제 재미있는 또 사건들이 있는데 푸틴이 미국한테 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뭐라고 미국을 경고했냐면은 미국이 지금 중거리 미사일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식으로 탈퇴를 했죠. 탈퇴를 해서 이제 만드는데 사실 그 미국이 대상으로 삼는 거는 러시아라기보다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1987년에 그 중거리 미사일 전부 다 폐기 조약을 맺은 다음에 미국은 안 만들었는데 지금 미국이 나가면서 니네가 지금 반칙을 해서 만들었지 않냐라는 핑계를 댔는데 그 중국이 대부분의 그 미사일이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중국이 만든 거가. 근데 그거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푸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너희들이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유럽에다 배치할 경우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러시아가 지금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 하이퍼소닉 미사일이라는 건데 이게 음속이 9배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뭐 무지하게 빠른 거죠. 근데 그거를 미국을 향해서 만들어서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푸틴도 화가 나는 거지.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만약에 독일에다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갖다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미국에서 러시아를 쏘는 거하고 독일에서 러시아를 쏘는 거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 독일에서 쏘는 거면 러시아가 독일을 반격을 해야 되니까 한 박자가 미국을 때리는 거하고는 한 박자가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러시아를 쏘는 거하고 독일에서 미국 미사일이 러시아를 쏘는 거하고는 러시아가 훨씬 더 독일에서 쏘는 거가 더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 그 큐바 사건일 때 큐바에서 미사일이 미국으로 가는 건 시간도 짧거니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미국을 더 분노하고 무섭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데 러시아가 미국하고 맞짱 뜰 나라가 되느냐? 맞짱 뜰 나라가 되느냐? 지금 미국은 중국하고 맞짱을 뜨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중국을 그 패권도 종국으로 보고 러시아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 러시아는 자꾸 자기가 패권도 종국이처럼 화를 내고 분노를 해가지고 그 미국하고 이렇게 한번 붙으려고 하는가? 예, 이 책 이게 참 그 어려운 건데 제가 그 여러 번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책을 지금 번역 중입니다. Great Delusion이라는 책을 번역 중인데 여기에 보면은 인간들이 왜 싸우냐는 그 원천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들이 왜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를 끝까지 가보면은 싸우는 이유의 가장 그 바닥이 뭐냐면은 그 영어로 하면은 What is good life? What is a good life?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크게 말하면은 야 공산주의가 더 좋은 거야. 공산주의하면 다 잘 살 수 있어. 좀 평등하게. 어떤 사람은 야 그러면 다 거지가 되는 것이지.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해야지 우리가 더 잘 살아. 비록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좀 덜 부자지만은 그래도 그게 더 나아. 그게 what is a good life라는 것의 그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는 하늘에서 준 거니까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 국가는 개입하지 말고 우리가 사업할 수 있으면 사업하고 그 국가는 우리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금도 덜 받고 그게 좋은 것이지. 그런데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른데 인간들은 그 생각이 다르다고 싸워요. 생각이 다르다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죽이는 건 물론 뭐 동물은 생각을 안 할 테니까 이에 대한 견해 불일치 때문에 상대방을 해치거나 심지어 죽이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게 나랍니다. 이제 이 책에는 소셜 그룹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을 이루어 사는데 그래도 생각이 같은 사람이라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같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교육도 하고 사회화도 시키는 것이죠. 그래갖고 요 어떤 집단이 생겼습니다. A라는 것이 굿라이프의 기본이지. 이쪽은 B라는 것이 굿라이프의 기본이자고 이제 다른 집단이 생겼는데 그 집단은 서로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저 집단의 삶은 우리한테는 큰일이야. 아니지 저렇게 사는 것이 우리한테 큰일이야. 그래가지고 그 둘은 이제 서로 경계를 하죠. 경계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뭐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자본주의라고 그러겠습니다. 내가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갖고 있는데 옆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위태로워. 그래서 저 나라를 내가 점령해가지고 바꿔버려야 되겠어. 공산주의자는 거꾸로.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의 적이야. 우리가 위태로워.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결국은 점령하고 다 우리랑 같은 체제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안전한 거야. 그 바로 국제정치가 이제 갈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자유주의죠. 자유주의인데 이 교수는 미국 사람들이 자유주의가 극에 달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소련을 이겨가지고 미국이 냉전에서 이겨가지고 미국은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 미국은 그 챔피언이 됐을 때 그 미국의 자유주의자 중에서도 자유주의자인 사람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 후쿠야마입니다. 이제 싸움은 끝났다. What is a good life? 어떤 것이 좋은 삶이냐에 대한 게임은 끝났다. 이 답이 다 나왔다. 그래서 이제 역사는 끝났다. 왜? 싸울 일이 없으니까. 소련처럼 사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미국이 소련을 깨놓는다면은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미국식으로 만들어야 돼. 전 세계를 자유주의로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리버럴 헤지몬으로 만들었습니다. 헤게몬. 그러니까 미국은 자유주의적 패권국이야. 그래서 전 세계를 이제 미국에 가서 다 질서도 잡고 뭐 후세인 같은 그 독재자가 나오면 그걸 다 가서 깨부시고 미국 비슷한 나라로 바꿔놓고. 그러니까 소련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이라는 논리가 나오고 또 그 무렵에 같이 나온 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이론이 미국에서 대유행했습니다. 한 10년 이상.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 클린턴이라든가 부시가 아하 이 이론이 정말 맞는구나. 그러면은 독재 국가들을 다 없애면은 세계는 평화롭겠네. 그래서 독재 국가 부시러 가는 겁니다. 후세인 부시러 가고 가다피 부시러 가고 그리고 뭐 부시 대통령은 악의 축 그래가지고 북한도 집어넣었죠. 북한을 부셔버리면은 저 독재 국가가 부서지면은 이 동네가 다 자유롭게 되겠네. 다 자유롭게 되고 자유국가끼리 민주국가끼리는 전쟁을 하니까 이제 진짜 평화가 오겠네.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냉전이 끝나갖고 소련이 붕괴됐는데 소련이 붕괴돼서 냉전이 끝났는데도 미국은 처리할 전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쉬없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는 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민족주의하고 현실주의라는 거가 있다. 국제정치에. 민족주의. 그런데 미어쉐이모 교수는 자유주의가 민족주의와 현실주의를 이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월남 같은 데 봐라. 그 월남 사람들의 민족주의를 미국이 그 막강한 힘 가지고 못 이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선별적으로 개입을 해야지. 세계 전체를 미국이 자유주의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끝날 날이 없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Forever War, Permanent War.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주의 패권국으로 남아있는 한 미국은 끝까지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어쉐이모 교수 같은 근데 못 이긴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보다 민족주의, 현실주의가 결코 약하지 않은 힘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미국 사람들은 뼛속 깊이 자유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뼛속 깊숙이 자유주의적인 국가로서 미국의 외교정책 엘리트들은 언제라도 민족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해 조건 반사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미국 사람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거죠. 글로벌리즘.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주류입니다. 미국의 주류예요. 트럼프는 거기 주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정책 엘리트들은 언제라도 민족주의와 현실주의에 대한 조건 반사적인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푸틴을 미국이 적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분노하는 것이고 지금 국력 차이로 봤을 때 미국이 러시아랑 상대가 되겠습니까? 러시아의 GDP는 한국보다도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태도가 그래서 트럼프가 가서 푸틴 등허리 두드려 주니까 미국의 엘리트들은 트럼프 저거 배반자야. 적도 모르고 저걸 두드려 줬다.
바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틴은 지금 분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왜 러시아 같은 나라를 화나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 화나게 한 거는 미국의 자유주의 때문이다. 걔네들 그렇게 살려고 놔둬라는 그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저자가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언제라도 외교정책의 전선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자유주의적 패권주의를 포기할 수 있는 현명함을 갖추어야 하며, 그러니까 미국이 리버럴 헤제몬인데 지금 현재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현명함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트럼프에 대해서 은근히 지지하는 겁니다. 현실주의와 약소국들의 민족주의가 어떻게 강대국들을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당한 이해에 기초한 자제력을 갖춘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신문 같은 데도 이제 보고 우리나라의 많은 엘리트들이 그냥 그 약간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그 자유주의는 그거 맞는 것 같아. 물론 그 미국의 자유주의가 우리한테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군력이 없이도 무역을 했으니까, 그 미국에다 그걸 질서를 잡아줬으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사회의 일각에서 상당히 큰 세력이 약소국들의 민족주의가 어떻게 강대국들을 제어할 수 있는지, 즉 미국의 자유주의를 깰 수 있는지 적당한 이해를 하고 거기에 기초한 자제력을 갖춘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된다. 지금 제가 번역하면서 이게 뭐 완성이 안 된 수준에서 이제 참 그 마음에 드는 뭐 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이 나와서 지금 한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논리가 그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뭐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그 그림, 그 책 사진인데 아직 안 나온 책입니다. 책 제목이 Obama's Unending Wars. 오바마의 끊임없는 전쟁들. 예, 오바마는 완전히 글로벌리스트라고 그랬죠. 트럼프는 글로벌리스트가 아니고, 이런 책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그 자이언트 책 제가 전번에 소개도 했습니다만은, 오바마를 이 책에서는 저렇게 표시를 했대요. 드론 킹. 드론이 뭡니까? 그 무인 비행기죠. 오바마의 별명이 드론 킹입니다. 오바마가 드론으로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그 이 책 소개를 보니까 중동 국가 7개국을 드론으로 공격을 했답니다. 중동의 7나라를 드론으로 공격을 했는데, 제가 그 피터 자이언 책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1000번의 공격을 오바마가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냥 뭐 전쟁터에서 거기 있는 현장에 있는 장교들이 알아서 막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중요한 표적, 이 사람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거를 이제 대통령이 허가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바마가 1000번을 사인을 했는데 지금은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살해를 했다. 근데 그 최근에 나온 책 보니까 4000명에 육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오바마는 끊임없는 전쟁을 한 그런 대통령으로 되는데, 오바마 바로 다음에 트럼프가 이거를 이제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아까 그 앞부분에서 얘기할 때 국가 안보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미국 사람들이 뭐 이게 나쁘게 말하면 쫄아 있습니다. 야, 너는 이렇게 센 나라인데 왜 그거 이렇게 쫄아 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미국 사람들 보면은 정말 너무 이렇게 등치에 비해서 뭐 그냥 매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쓰는 거 보면은 항상 자기네가 지는 겁니다. 항상 자기네가 진대요. 그 미국이 뭐 지금 제가 매일 그 뭐 조금씩 글을 쓰고 있는, 그 미국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데, 19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그 군사력 평가 보고서가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그 1970년 4월 그때 그 소련이 이제 막 그 치고 나올 때입니다. 사실은 200여 척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세계 도처에 진출시키는 오케안이라는 게 이제 소련 말로 하면은 바다라는 뜻이겠죠. 오케안 70, 그러니까 70년도에 그 오케안 훈련이라는 그 대규모 해상 훈련을 러시아가 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무지하게 좌절합니다. 야, 이거 그 소련이 전 세계 바다로 다 나오는데 이거 우리는 어떡하냐 했는데, 그때 미국의 비밀 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지금 그거 공개가 됐어요. 소련의 군사력 해가지고 비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바로 오케안 훈련 70에 대해서
그때 미국 해군하고 소련 해군이 그때 전쟁을 붙으면은 미국 해군이 이길 확률이 35%, 소련 해군이 이길 확률이 65%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세상이 끝나고 봤을 때 소련이 그러고 나서 20년에 망했죠.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에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제 호들갑을 떤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때는 호들갑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야, 정말 우리는 지는구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좌절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 미국 여행기를 쓴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뭐 옛날에 또꾸빌이라는 사람이 몇백 년, 그러니까 한 거의 200년 전에 미국을 여행하고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라는 아주 명절을 남겼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그 비슷한 여행 경로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앙릴 레비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아메리칸 버티고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미국 사람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어둡게 생각하는 사람도 참 보기 힘들다라는 그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이 센 건지 하여간 걱정이 많은 나라인데 이것이 지금 그 최근에 트럼프의 외교 정책,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북한에 대한 외교 정책이 그런 그 미국 사람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뭐 임페이션스 또는 미국 사람들이 그 겁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옆에서 보기에는 북한하고 미국이 도무지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트럼프가 북한한테 세게 말하면은 미국 언론 전체가 핵전쟁 하자는 소리냐라고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1970년에 나온 보고서가 소련이 이길 확률 65%, 미국 해군이 이길 확률 35%라는 이런 그 놀라운 그런 그 결과를, 그러니까 그 지금에 왔으니까 그게 그냥 그 부질없는 근심이었구나라고 알게 됐는데, 그 근심이 있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2월 19일 날 이게 사인했습니다. 그 미국 우주군을 공식적으로 이제 창설을 했습니다. 원래 우주군을 그 육해공 해병대 그리고 이제 코스트가드, 그러니까 코스트가드는 뭐 우리말로 하면은 해안경찰인데 경찰은 아니고 해안경비대죠. 그리고 스페이스 포스에서 육군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6개의 군은 아니고 공군 산하에 공군 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모총장이 있습니다. 우주군 참모총장이 있어요, 대장이. 그리고 이제 공군 디파트먼트 오브 에어포스, 공군성 또는 공군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산하에 차관급 민간인하고 그 이제 스페이스 포스 대장이 통솔하는,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하여간 그 스페이스 포스를 지금 만들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중국이 최근에 인공위성이 달 뒤에 도착했죠. 인공위성이 달 뒷면에 내렸습니다. 미국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정신이 없습니다. 야, 이제 중국이 거기서 레이저 광선으로 미국을 쏠 거야. 스푸트니크라는 그 요만한 그 인공위성이, 그게 인간이 만들어서 처음으로 우주에 쏘아 올린 물체인데 그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쐈을 때 미국 사람들은 거의 패닉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그때 교과서를 다 바꿨습니다. 과학, 생물 뭐 이런 거 다 바꿨어요. 물리, 생물 뭐 이런 거. 우리가 소련한테 뒤져서 이제 우리는 큰일 나게 생겼다. 소련이 이제 우주에서 미사일을 쏘면은 우린 다 죽는다는, 뭐 미국이 그때 뭐 발칵 뒤집었었죠. 중국이 달에 갔다고,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시급히 또 미국 스페이스 포스 우주군을 뭐 급히 창설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뉴스들인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전쟁하죠. 저는 이제 2월 27일, 28일 하노이에서 이제 북한하고 회담을 하는데 3월 1일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휴전, 90일 휴전이 끝나는 날입니다. 3월 1일이. 그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그 타협이 없이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럼 이제 대폭으로 그냥 2천억 달러에 대해서 뭐 25% 관세를 미국이 부과하는 그 날이 아마 3월 2일부터 시작될지 모르는데, 저는 그 미국이 북한을 거기다 불러내가지고 얘기하고서
그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것이 중국하고 무역 전쟁하는 거하고 이렇게 엮은 그런 날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 문제가 미국이 보기에 그 하나의 문제 비슷하게 이제 엮여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아시아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이제 아시아에서 가는 배들이 전부 다 그 LA 앞에 롱비치라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 해당되는 데죠. 그 롱비치에다가 물건을 하역을 하는데 롱비치가 지금 모자라가지고 난리랍니다. 물건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무역전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입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입이 늘어나는 건 뭘까요? 무역전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주머니 사정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머니가 좋으면 물건을 많이 사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 그래서 그 외국 물품을 많이 사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그 보고서도 나오는 거 보니까 다 나쁩니다. 미국의 보고서가 다 나쁜데, 그거를 제가 그 종합해서 그 쓴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지금 그냥 그 큰 제목이 북한은 핵을 더 많이 만들고 있다. 지금 점점 더 핵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쓰면서 그 세 개의 보고서를 그냥 요약해서 쓴 글입니다. 미들베리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들베리 인스티튜트 오브 인터내셔널 스터디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그래서 2018년 11월 달에 나온 그 보고서인데, 그 연구소는 캘리포니아 몬테레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 몬테레이에 그 미국 해군대학원 아주 유명한 대학원이 있죠. 거기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그 북한에 그 연조동이라는 그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중국 국경선에 가까운 연조동이라는 곳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그 미사일 기지가 지금 밝혀졌다. 아직까지 모르던 건데 밝혀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보고서는 CSIS에서 나온 겁니다. Center for Strategy, 그 아주 유명한 연구소죠. CSI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거기에는 지금 북한이 공개적으로 있다라고 밝히지 않은 미사일 기지가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자기네가 찾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것이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확인했다는 얘기죠. 그 시노리 미사일 기지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안 만든다고 그러는데 공개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 자꾸 발견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세 번째 보고서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온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북한 핵 전문가 3명이 쓴 건데, 이 사람은 우리가 여러 번 이름 들었던 사람입니다. 지그프리드 해커라는 사람하고, 해커가 아주 유명하죠. 또 로버트 칼린, 엘리엇 세리빈, 이 3명이 그 보고서를 썼는데, 이 사람 보고서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작년 6월 12일부터는 대화죠.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북한은 핵탄두 생산을 계속했다. 그래서 북한은 작년 1년 동안 플루토늄을 5 내지 8kg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농축 우라늄을 무려 150kg을 만들어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농축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은 전부 다 핵폭탄 만드는 원료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2차 인간 역사상 직접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인 핵폭탄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고, 하나는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건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것,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길게 생긴 거 리틀 보이라는 겁니다. 그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거가 이제 둥그렇게 생긴 거, 팬맨 그러는데, 하나가 플루토늄이고 하나가 우라늄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플루토늄, 우라늄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농축 우라늄을 무려 150kg, 플루토늄을 5 내지 8kg을 더 생산을 해내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이 계속됩니다. 이런 판국에 트럼프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해놓고,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생거라고 뉴욕타임스 기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김정은이 그랜드 디셉션, 아주 대사기극을 벌이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김정은은 사기치지 않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김정은이가 언제 핵을 없애겠다고 얘기했느냐라고 이 사람들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핵을 없애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핵을 더 만들고, 그리고 미사일 더 만들고 이러는 거가 김정은이 사기치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아주 시니컬하게 쓴 거죠. 그래서 놀라울 일도 하나도 없고,
김정은이는 어느 것에 대해서도 사인한 적이 없다. 안 만들겠다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만드는 것을 벌 줄 수 있는 어떤 하드 다큐멘트가 없다. 너 이거 만들면 처벌당해. 그러는 거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작년 1월 1일 날 김정은이가 우리는 핵을 다 완성했고, 그리고 북한 과학자들한테 여러분 이제 매스 프로덕션, 이제 이것을 왕창 더 많이 이제 만들면 됩니다. 실험 다 끝났고 라고 얘기한 걸 하고 있을 뿐인데 뭐를 놀래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아주 비판적으로 시니컬하게 쓴 그런 글입니다. 놀랄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북한이 왜 핵을 없애겠느냐? 외교 통로만 열어두면 되는 것이지. 아마도 영변쯤은 보여줄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지금 이 글에 썼는데, 김정은이는 자기가 하겠다고 말한 것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원심불리기는 계속 작동 중이며 ICBM도 계속 개발 중이며 탄두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사용된 플루토늄은 핵폭탄이 재료로 계속 재처리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뭐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문 뒤쪽에 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Let's be honest. 솔직해지자. Kim probably won't denuclearize anyway. 김정은은 어떤 경우라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지라도 핵을 포기할 가능성 없다. 왜 그럴까요? 북한이 핵을 만든 것은 살라고 만든 겁니다. 살라고. 정말 목숨을 걸고 만든 거죠. 목숨을 걸고 만들었고 국민들을 다 굶겨가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말로 해서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지라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적어도 at least that's the judg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ittee. 적어도 그것은 미국의 정보당국이 판단하는 바이다. 정보당국이 정확히 판단한 겁니다. 그 댄 코츠 국장이 그랬죠. 이거는 김정은의 레지티머시하고 결부된 얘기이기 때문에, 생존하고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그 글을 썼는데, 북한이,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 글이 다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사담 후세인이라든가 무아마르 가다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이 왜 미국한테 다 제거당했는지. 제거당한 이유는 핵이 없어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핵폭탄 한두 발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을 건드릴 수 있는 핵이라는 그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우리를 100발 쏘면 우리도 한 발을 너한테 쏠 수 있어. 그게 디터런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발, 미국을 쏘지 못하는 한 발은 그건 무의미해요. 근데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가다피는 그거를 못 가지고 있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의 침략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펜브레이크라는 사람처럼 하도 심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미국한테. 그래서 그때 이후 제가 얘기했죠. 북한이 핵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50년대부터라고. 그때 이후 너무나도 혹독하게 맞은 나머지, 이건 좌파 의견이지만은 미국과의 그 디터런스를 위해서 네가 우리를 죽일 정도로 때리면 우리는 한 방으로 로스앤젤레스라도 때릴 수가 있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저랑 조금 견해가 다른, if Trump is lucky, 트럼프가 재수가 좋다면은 ICBM을 못 만들게 하는 상황에서 끝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그거는 만약 트럼프가 ICBM을, 그러니까 미국까지 오는 것만 만들지 마. 그래갖고 나는 미국을 안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일본 핵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일본이 너만 살고 나는 죽으란 소리냐라고 마음 잡으면은. 그래서 트럼프가 재수가 좋다면은 ICBM은 못 만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 기자가 글을 썼습니다만은, 이거는 이 부분은 핵 이론상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말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됩니다. 지금 한두 마디만 제가 좀 더 한다면은, 계속 그 트럼프 얘기를 들어보면은 역시 그 트럼프는 막 헷갈리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2월 16일자에 나왔던 그 화면을 보는데 수십억 달러를 퍼줄 일이 없다라는 그 타이틀로 나왔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이용해 왔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북한에 퍼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거 말하기 바로 앞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나 북한하고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정은하고 잘 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킴 패밀리하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킴 패밀리하고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동안 우리를 등쳐먹었죠. 수십억 달러를 북한에 퍼줬습니다. 근데 나는 다시는 안 퍼줄 거예요. 그 정반대의 언급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트럼프 말하는 걸 보면은. 나는 김정은하고 아주 친해요. 그리고 김정은의 가문하고도 친하죠. 김씨 가문하고. 킴 패밀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를 등쳐먹었죠. 수십억 달러를. 다시는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라는 얘기를 그냥 앞뒤를 막 이어서 얘기를 하는데, 예. 여기 그 한 사람이 브래드 셔먼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 미국 사람 중에서 장거리 미사일만 막으면 그래도 미국은 안전하지 않느냐. 예.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된다. 현실적인 목표. 그래서 브래드 셔먼이라는 미국 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편지 보내면 됩니다. 편지. 제가 대학원생일 때 주한미군 나가면 안 된다는 편지를 미국 그 아주 유명한 학자들한테 보냈습니다. 물론 내가 보낸 건 아니에요. 그 우리 교수님이 국회의원이 되신 교수님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 사무실에 드문드문 갔는데 그분이 자네 그 이 편지 안 났어. 그래서 그 에버렐 해리만이라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뭐 지금 다 이미 작고하신 분들이죠. 그분한테 주한미군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브래드 셔먼이라는 그 미국 하원의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내가 이 친구한테 편지를 하나 써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미국만 살고 동맹국의 생존을 벌일 경우에 미국은 자유세계의 지도자로서 그 신뢰를 완전히 잃을 것이며 미국이 정말로 그런 식으로 미국 본토를 때리는 ICBM만 없으면은 여기서 북한하고 딜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그러면 한국도 일본도 핵을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편지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우리는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다 설득하고 얘기하고 편지 쓰고 뭐 저 사람한테 한국 핵무장 할 거다 예를 들어서 그 말을 하면은 일본 핵무장 할 텐데 그래도 되냐라고 그러면은 뭐 저 사람이 국제 정치를 그렇게 뭐 탁월하게 잘 알지는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제한된 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시킨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국제 정치가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 따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거가 나오면은 패닉하지 말고 맞서서 뭐 편지를 보낸다든가 또 뭐 이렇게 다 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요새 뭐 우리 북한에 돈 주는 이 문제도 미국에서는 돈 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브래드 셔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코리 가드너라든가 그 상원의원들이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무슨 2차 정상회담을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들 다 나오고 있다는 여러 가지 견해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제 잘 보십시다. 예. 뭐 오늘 이 정도쯤 얘기하면 되는데 뭐 이게 시사 문제인데 오늘도 제가 어떤 그분을 만났는데 트럼프를 막 욕을 하는 분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놈 아니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뭐 나이도 많이 드시고 이제 또 아주 엘리트죠. 뭐 신문사 그 논설위원 다 하시고 그런 분인데 뉴스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나는 저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월급 받지 않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월급이 40만 달러더라고요.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 그러니까 40만 불이면은 4억 5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미국의 법에 의해서 월급을 안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데요. 월급을 받는데 이 사람이 1년에 4번씩 그러니까 이제 1년에 40만 불인데 봉급이 연봉이 4번씩 10만 불씩 이제 매번 내 가지고 지금까지 한 푼도 자기는 갖지 않았답니다. 받은 것을
주로 이제 정부기관에 도네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알코올리즘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뭐 술 먹고 그 알코올리즘에 걸린 사람 많은데 자기 형이 알코올리즘 때문에 40몇 살에 죽은 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알코올리즘하고 싸우는 기관에 뭐 이번에 돈 10만 불 냈다는 게 그 신문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니까 40만 불을 받는데 받기는 다 이렇게 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사업가고 그러니까 뭐 돈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돈만 아는 놈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뭐 지금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요 정도로 오늘 하고 또 이제 앞으로 뭐 다음 주는 그 정상회담이 열리는 주가 되니까 또 그 주제를 뭐 자세히 따라가고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